냉장고에 뭐가 있나? 밥을 먹자, 밥을, 야채. 채소와 과일을 꺼내는데요. 텅텅 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순 씨의 냉장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는 탄수화물 위주로 밥을 식단을 먹었다 하면 2, 3개월 정도부터는 제가 야채 위주로 밥을 식단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체중이 조절된 거거든요. 3개월 전부터 체중 감량을 위해 당근, 사과, 양배추 등 채소, 과일 위주로만 먹고 있다는 미순 씨. 그녀의 식습관 과연 괜찮은 걸까요? 근데 저것도 또 일장일단이 있겠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너무 다이어트를 위해서 야채 위주로 치우쳐서 그 식사를 하시면은 예.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예. 맛있어. 양배추나 당근이나 뭐 사과 한쪽 거의 이제 풀로 살고 있어요. 야채 위주로. 열심히 다이어트 중인데 살은 좀 빠지셨어요? 제가 탄수화물을 끊은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도 그렇게 뱃살은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몸 상태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체감적으로는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미순 씨처럼 장기간 채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채소를 많이 먹으면은 당연히 뭐 건강에 뭐 도움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 사례자분은 편식에 가까울 정도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 채식은 뭐 심혈관 질환이나 대장암 위험을 낮춰주고 그렇죠. 하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무기질이나 칼슘, 단백질 예. 같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가 쉬워서 예. 근육량이 감소되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 골밀도 감소돼서 뼈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미순 씨. 밖에 좀 나가볼까? 운동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요. 운동은 다이어터의 참된 자세 아니겠습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해서 걷기 운동을 주로 하는 편인데 활력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하고 있죠.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외형으로 봤을 때 저 정도면 뭐 고도비만 전혀 아니시죠? 예, 고도비만은 아니지만 예. 아마도 체지방률이 꽤 높으실 것 같습니다. 체지방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잠깐의 산책을 마치고 온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는 미순 씨. 이게 뭔지 보실래요? 저 날씬했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입는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네요. 날씬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녀를 위해 현재 건강 상태를 알아보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성분부터 혈액 검사, NK세포 활성도 등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체중 증가와 함께 일상이 무너졌던 그녀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오늘 검사하신 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머니께 지금 키는 161.6cm 그리고 이제 체중은 71.2kg 정도 나오셨는데 키를 체중으로 나눈 걸 체질량 지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23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머니 비만으로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어머니 지금 체질량 지수가 27.3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요거는 비만에 해당되시긴 하세요. 비만에 해당되시긴 하세요. 네. 지금 목표는 10% 빼셔야 돼요. 10% 빼셔야 되니까 운동 강도를 높이시고 빈도를 올리시고. 10%.
그럼 한 7kg를 빼야 되는 거네요. 어머니 NK 검사라는 게 있어요. 보통 내추럴 킬러 셀 검사는 활성도를 보는 건데 이게 면역력의 지표가 되거든요. 보통 이게 500 미치면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고 500에서 2000 사이는 정상적인 평균 수치, 2000 이상이면 굉장히 면역력이 좋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면역력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미순 씨의 면역력 수치는 매우 위험한 단계. 어떻게 해야만 건강했던 그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충격이에요. 나름대로 지금 관리한다고 야채만 먹고 했는데 운동을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식단 조절을 해도 안 되고 뭐가 문제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박영석 교수님, 고도 비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전반적으로 예.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걱정이 좀 드셨어요? 이제 환자분이 수술을 하셨고 8년 전쯤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이제 체중이 많이 불어나셨다고 예.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체중 조절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신 게 걷기 운동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걷기 운동이 물론 나쁜 운동은 아니고 뭐 좋은 운동입니다만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처럼 좀 중년 여성분들은 예.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걷기 운동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오히려 이런 근력 분들일수록 근력 운동이 훨씬 남자들보다도 더 필요한 그런 그래요? 상태이시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는 비만 대사 수술을 받으시는 그런 고도 비만 환자분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분들은 이제 많이 걸으시면 힘드시고. 맞습니다. 예. 워낙 체중이 많이 나가시니까 뭐 무릎 통증이나 이런 게 발목도 아프실 예, 거고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똑같이 사례자분처럼 오래 걷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을 하려고 걸으면 다리가 아프시고 살을 빼려고 야채를 먹었는데 비만이라고 나오고 과연 저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주십시오. 박영석 박사님께서 알려주실 얼라이브 코드를 공개해 주십시오. 제가 꼽은 얼라이브 코드는 까치발을 들라입니다. 사례자분처럼 워낙에 다리 힘이 없고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예. 좀 가장 쉽게 또 따라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까치발 운동을 권해드리거든요. 아, 그렇고 까치발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었다 올렸다 들었다 올렸다 하고 조금 근력이 있으면은 한쪽 다리 하고 한쪽 다리로 들었다 올렸다 들었다 올렸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면은 확실히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될까요? 예, 뭐 보통 15번씩 음. 한 3세트 정도를 하면은 예. 근력 운동에 크게 도움이 되고요. 3세트 15개 하는데 사실은 뭐 이거 많이 해봐야 한 20-30초면 충분히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까치발 운동은 집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다리를 최대한 올려서 오래 버텨보니까 이게 운동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끔 해가지고 두 발로 천천히 했다가 한 발로 했다가 뭔가 단 위에 올라가서 한번 도전을 해보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